기관총의 등장은 기존의 전쟁 양상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무게가 무겁고 탄의 소비가 많다는 이유로 기관총에 대해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순행식 기관총인 M1917을 만들었지만 전쟁은 2달 후에 끝나게 됩니다. 2차 대전에서도 미군의 기관총은 큰 발전이 없었으며 단지 순행식인 M1917을 공냉식으로 바꾸면서 무게를 줄인 M1919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관총은 일본을 상대로 한 태평양 전선에서 꽤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일본군의 기관총에 비해 성능이 뒤처지지 않았고 돌격해오는 적을 향해 방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좋은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전선에서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독일군은 다목적 기관총인 MG34를 가지고 있었고 이 총은 압도적인 화력을 선보이며 무려 35만 정이나 생산되어 독일군의 분대에 한정식 배치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후 분당 발사 속도가 1200발에 달하고 총열을 10초 이내에 교체할 수 있는 MG42도 보유하게 됩니다. 미군은 전쟁 기간 중 지원하기에 있어서만큼은 독일군에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은 1944년 독일군의 MG42를 그대로 역설계하여 만들어보려 했지만 기술력의 부족으로 결국 개발에 실패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미국은 자신들의 기관총이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것을 통감하고 새로운 기관총의 개발에 착수합니다. 그들이 참고한 설계 모델은 독일군의 MG42와 독일 공수부대의 자동소총인 FG42였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MG42의 총열 교환 방식과 프레스 공법에 의한 대량 생산 방식, 그리고 FG42의 가스압 작동 방식을 결합하고 여기에 7.62mm 나토탄을 사용하는 모델 T161을 개발하였습니다. T161은 총신의 수명을 늘리고 몇 가지 개량 과정을 거쳐 T161 E3가 나오게 되었으며 이것이 1957년 M60으로 제식 채택되었습니다. M60은 총열이 쉽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사 속도를 일부러 분당 550발로 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사 속도도 실전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웠으며 분당 100발씩을 쏘면 총열을 10분에 한 번씩 교환해야 했고 분당 200발씩 쏘면 2분에 한 번씩 교환해야 했습니다. 총열 덮개 위에는 손잡이가 있어 운반이 쉽도록 하였고 고정 레버를 해제하면 간단하게 총열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총열을 손으로 잡아 빼야 했기 때문에 성면 장갑을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사격 방식은 단발이나 점사 기능이 없이 완전 자동 사격만 가능했으며 숙련된 사수는 방아쇠를 미세하게 조정하여 단발이나 점사 사격도 할 수 있었습니다. M60의 총신에는 양각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삼각대를 사용할 때에는 이 양각대를 접어 총신에 밀착시키며 이때 양각대는 총신의 열을 냉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각대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도 이러한 냉각 효과를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각대가 총열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총열 교환 시에는 총을 바닥에 내려놓거나 어딘가에 세워놓아야 했는데 이때 총 안으로 흙이 들어갈 수도 있어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엎드려 쏴 자세에서는 총열 교환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M60은 베트남 전쟁에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M1919에 비하여 무게가 획기적으로 가벼워져 병사 한 명으로도 운영이 가능했으며 작동이 부드럽고 명중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M60은 250만 정 이상 생산되어 약 20여 개 국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M60은 대량으로 생산된 만큼 다양한 파생형이 존재합니다. M60C는 헬리콥터에 장착하는 무장 시스템으로
권총 손잡이와 개머리판이 없으며 조종사나 부조종사가 전기 작동 방식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M60D는 헬리콥터의 충문에 설치하거나 각종 차량, 선박, 전차 등에 사용하며 권총 손잡이 대신 M2 중기관총과 같은 스페이드 그립 방식을 사용합니다. M60E2는 전차의 동축 기관총으로 총신을 연장하였으며 전기 격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버전은 M48, M60, K1 전차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M60E3는 기존 M60의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했습니다. 우선 무게를 11.1kg에서 8.8kg으로 경량화했고 단축형 총신을 추가하여 방어 시에는 지속 사격이 가능한 기존의 총신을 사용하고 공격 시에는 신속한 기동이 가능한 단축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각대를 총열에서 총 몸쪽으로 이동시켜 총열 교환 시에도 총을 양각대에 계속 고정시킬 수 있으며 운반 손잡이가 총열 교환 핸들을 겸하게 되어 성면 장갑이 없이도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손잡이가 추가되어 서서 쏘거나 기동시 사격도 편리하게 했습니다. 그 밖에 야간 조준경, 레이저 조준기 등 다양한 전장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추가되었습니다. M60E4는 급탄 시 벨트를 끌어들이는 파워가 35% 향상되어 급탄 분량을 줄였고 신형 소염기를 장착하여 화염을 감소시켰습니다. 미국은 1995년 새로운 제식 기관총으로 벨기에의 FN사가 개발한 M240을 채택하게 되면서 M60은 서서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T 모티브의 전신인 대우정밀에서 M60을 라이센스 생산했으며 오랫동안 소대 지원화기로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 후 새로운 분대 지원화기인 K3가 등장하면서 M60은 K3로 교체되었습니다. 당시 기존 M60을 사용해오던 병사들은 새롭게 지급된 K3가 워낙 작고 가벼웠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 제대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고 합니다. 우선 K3는 5.56mm 탄을 사용하여 7.62mm 탄을 쓰는 M60에 비해 파괴력과 사거리가 훨씬 부족했고 급탄 분량도 많아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M60의 신뢰성이 더 높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M60 기관총은 미국의 기관총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으며 전장에서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관총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의 다목적 기관총 M60이었습니다. You're aiming in the air.